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채널 보험 어린이집 용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험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이 많다. 어떤 분들은 전부 다 비과세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보험과 비과세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과 세금의 전문가이신 우리 윤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우리 이제 보험원 이제 방송에서 윤쌤이 인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또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제 보통 보험하면은 대부분 비과세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기준들이 다 있고요. 예. 네, 일단은 뭐 과세, 비과세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를 잘 해 오셨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장표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세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돈을 벌면 네. 그 안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세금 낸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과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보통 가입하시는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네네. 금융 상품은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자가 붙는데 이자 소득으로 15.4%가 이제 부과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과세라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비과세라는 항목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건데 네. 사전적으로는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네.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고할 의무도 의도 없고요. 없고. 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자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면 네. 한 154만 원 정도 음. 세금이 붙는데 요 154만 원 세금이 없다는 게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보험을 잘 활용을 하면 비과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 뭐 불필요한 세금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되게 유익한 정보예요. 그죠?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질문 하나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소득의 종류가 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요거를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네. 이것도 이제 복잡해서 내용들을 네.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소득 종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00만 원 이제 넣었을 때 154만 원 이자가 발생되는데 네네네네.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자 소득이라고 이자 소득,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자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소득이 이제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을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보통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월급 들어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근로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연금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타 네. 소득은 뭐 주로 강의나 뭐 이런 것들 부가적인 부가적인 수입, 거? 부가적인 수입들을 얻었을 때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빼고 있고 네네네. 그 얘는 이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분류과세하는 거예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것들은 이제 합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다시 이제 금융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금융 소득 종합과세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 이하면 15.4%로 이제 원천 징수에서 징수를 끝내는 거고. 끝내는 네네. 이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분류과세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이제 부과되지 않고 분류해서 따로 뺀다든 세금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게 각자 조건들이 좀 있어요. 조건들이 넘어서면 네. 종합과세를 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자료에 보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은 이제 뭐 이렇게 무조건 이제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도화 소득하고 퇴직소득 같은 소득세지만 요거는 따로 해서 분류해서 네. 과세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보험의 비과세 조건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네네. 있는데요. 네.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주로 세 가지 좀 분류로 나눌 수 네네. 있습니다. 네. 일시납, 한 일시납. 번에 내신다는 거죠. 그런 거 있죠, 맞죠? 네. 예. 그리고 매달 주로 많이 선택들 하시는데 매달 매달. 내시는 네네네네. 것들하고 네. 그리고
연금, 종신형 연금 보험이라고 종신형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금 중에서도 종신형 연금만 해당되는 네,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네.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네.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 한도까지로 이제 비과세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네.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1인당 총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이하로 네네. 할 수 있고 일시납 또는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네. 2년 아니면 3년까지 좀 보고 있어요. 그 조건들을 좀 충족을 시키면 이제 네. 비과세로 좀 빼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1억 미만의 돈을 네. 놓고 10년 정도 이상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일시납은.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월 적립식은 매달 이제 15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내셔야 되고 네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5년 납 5년 동안 이상 내고.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이후에 이제 150만 원씩 내시다가 네네. 10년 이후에 해지를 하셔야 그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가 붙은 거에 대한 것들을 비과세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것도 결론은 연으로 한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네. 보험료를 내는 건데 네. 무조건 이제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납입 기간이 네.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유지하면 네. 비과세다. 옛날에 저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2017년 네네네. 4월 이후 이제 세법들이 개정된 것들로 좀 맞아, 말씀을 드리는 맞아, 거기 맞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조를 좀 해주시기 네네네.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신형 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액 제한은 없는데 네. 대신에 이제 이것도 조건들이 또 붙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고 받으셔야 그 전에 하면 안 되고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보통 45세부터 좀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금 대부분 개시는 할 수 보면. 있는데 네. 만 55세 이후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평생 받는 연금 형태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연금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확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받는 네, 연금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네. 받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네, 네. 저 종신형을 선택해야지만 혜택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보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구조가 있는데 네네네. 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세 명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계약자고 피보험자고 연금 수령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만 해당되지. 네, 맞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피보험자를 뭐 집사람, 네. 아들이나 집사람을 하고 또 수익자를 뭐 누구로 하든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약간 까다롭다. 네.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네네. 세 가지를 좀 유념해 주시고 네네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비과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실은 저희가 문의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네.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의를 많이 받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어요. Q&A 네. 같은 것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오셨을 것 네네. 같은데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인 Q&A 같은 것들 좀 헷갈리는 것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 조건들도 케이스들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네. 아니 이번 달에 그 매달 한 60만 원씩 네. 1개월 단위로 세 건을 차례대로 이제 가입했을 경우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세 건을 차례. 분이 그러면 계세요. 이번 달 60만 원짜리 계약하고 그 다음 달 네. 계약 또 그 다음 달 해가지고 세 번 계약한 네. 거예요. 180만 원을. 총 토탈은 이제 오. 18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네. 조건들을 보면 이게 네. 월 점유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월 점유식은 150만 원까지 네네. 된다고 했고 하기 네. 때문에 보면 첫 번째 계약은 당연히 60만 원이기 때문에 비과세고요. 그렇죠. 두 번째 계약도 당연히 토탈에서 60 더하면 120만 120 원이기 비과세. 때문에 네. 비과세. 그런데 세 번째 계약을 보면 총 18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계약은 과세 계약이 이게 되는 넘어가 겁니다. 버리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례가 더 네. 있나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그 월 점익식 저축성 보험인데 네네네. 비과세 충족을 이제 충족하는 범위가 5년 5년 납 납이죠. 이상 네네. 10년 유지를 해야 네네네네네. 된다고 했는데 3년밖에 못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판단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거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과세는 네. 맞고요. 네. 당연히 월 이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충족하지도 않고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제 네. 과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250만 원씩 한 3년 동안 납입을 하면 총 원금이 9천만 원 네네. 이렇게 낸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요건에 이제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는 이제 150만 원이 기준인데 250만 원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비과세 과세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5년 이상 내시고 5년 이상 내셔야 되는데 3년까지만 내셨기 때문에 이거 역시 네네네. 비과세인데 네. 그런데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11년째 납입을 3년 동안 하시고 11년째 네네. 계약을 해지해서 네.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1억 2천이요? 네. 네네. 그러면 3천만 원 이제 내신 보험료는 9천만 원인데 네네네. 3천만 원 차익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1년이 지났는데. 아니, 그 납입 조건을 못 맞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네. 요 기준으로는 네. 이제 다시 한번 두 가지 요건을 어겼지만 네. 비과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 일시납 조건에서 다시 돌아가서 조건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상황 그래요? 같은 경우. 예. 오. 그래서 납입보험료 9천만 원인데 일시납 네. 조건이 1억 미만, 네네네. 1억 이하잖아요. 1억 네네네. 비과세 조건이 네. 1억 이하기 때문에 9천만 원 이제 납입하시고 1억 이하기 때문에 네네.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돼요, 네. 이게요? 네, 받을 수가 있으세요. 단 네. 기존에 1억을 내셨던 일시납으로 내셨던 보험들이 없으셔야죠. 없어요. 아, 그게 기존에도 있으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 전에 게 없으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제일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 네, 네, 네. 보험에 세 네. 가지 뭐 형태가 있다고 네, 네, 네. 이제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계약자, 네.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음. 이게 도대체 계약자 기준인가요? 피보험자 기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계약자 기준이죠. 보험의 주인은 계약자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과세 한도는 모두 계약자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의 권리는 네. 다 계약자에 있고, 만약에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네네네. 수익자로 돼 있는데 네. 이것들을 10년 동안 유지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이제 조건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네.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거예요? 될까요?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하면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아들로 변경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흘러야 그러네. 비과세 맞아요, 요건을 맞아요. 좀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사전에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이 있으십니다.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잘 준비하셨는데 아주 명쾌하게 잘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노리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따지고 보면은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 이게 과세냐 비과세냐에 막 너무 몰입하다 보면 네, 네. 보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보장성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한 거고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나중에 이제 장기로 목적 자금이라든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명백한 전제가 있는데 과세가 되니 안 되는 거 이 두 번째 후순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을 벌리셔가지고 에너지 소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세금 이전에 그 상품의 어떤 이 본질이 본인의 인생 계획과 자금 계획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네. 다른 분들 보면 네. 고객분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처음 하셨을 때 그 마음으로 네네네. 쭉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계속 네,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 준비하셨을 때 이제 목적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죠? 그죠? 오늘은 이제 이 보험과 과세를 아주 심플하게 오늘 요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명쾌하게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저희 보험 어린이집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만의 인사가 있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